고수는 고결하고 위엄이 있었으며 술을 마시지 않고 재물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우매한 군주였던 여포에게 진심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군제 또한 매우 특출났던 맹장입니다. 그러나 여포는 그가 충성스럽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충성심을 적극 활용하지 않았고, 조조는 그가 매우 용감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결국 그를 죽였습니다. 군제뿐만 아니라 인품과 식견도 뛰어났던 고순에 대해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무장들과 달리 그의 부모 출신지는커녕 심지어 자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인물을 알아보려면 그 인물의 출신 배경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출신지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여포는 왜 그를 대우해주지 않은 것일까요? 도대체 왜 조조는 장료는 받아주고 고수는 처형을 한 것일까요? 고순의 경험과 스타일로 봤을 때 그는 확실히 병주 출신 장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순의 정사 기록은 항맹의 반란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196년 여포 휘하의 장수 중 하나인 항맹이 원술의 사주를 받고 진궁 등 일부 간부진과 모의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진궁까지 가담했던 만큼 여포가 있던 합의는 순식간에 뜰려서 반란군이 여포가 있는 곳까지 들이닥쳤으나 여포는 어찌저찌 처자를 챙겨 고순의 진영으로 달아나는데 성공합니다. 고순이 여포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냐고 묻자 여포는 도망칠 당시 한해 쪽 사투리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순은 항맹이 유일한 한해 출신이니 항맹이 반란을 일으켰음이 확실하다 말하며 공노수를 내세워 항맹을 압박했습니다. 거기에 항맹의 부장인 조성이 갑자기 항맹에게 반기를 들어 내분을 일으키자 이 틈을 노려 항맹을 진압하고 참수합니다. 영웅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고수는 청렴결백하고 위엄이 있었으며 술을 마시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700명의 군사를 이끌었는데 그 군기가 워낙 철저해서 보통 1000명으로 일컬어졌다. 갑옷과 무기는 항상 정련하고 번쩍번쩍한 데다 매번 싸울 때마다 격파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으므로 그의 부대는 함진영이라 불렸다. 여포는 고순의 충성됨을 알았으나 그 충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맹의 반란 이후에는 오히려 고순에 대한 신임조차 흔들렸습니다. 결국 고순의 군사를 모두 빼앗아 친척이었던 위속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있을 때만 위속의 군사를 고순에게 돌려나가 싸우게 했습니다. 대우는 안 해주면서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겠다는 굉장히 무렴치한 행동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순은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필요할 때는 써먹은 사실은 여포가 고순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의 충성심과 능력은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순은 병주 출신의 장군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가 탄압을 받은 첫째 이유는 그가 여포의 동양 출신 직계 장군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포는 서슬퍼렇던 동탁 정권 시절 동양 출신 왕윤에게 동탁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왕윤은 이 점을 파고들어 여포를 이용한 동탁 제거에 성공하게 됩니다. 삼국시대 변방에 동양 출신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의 지형과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의 끈끈한 정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순의 스타일을 보면 그는 병주 출신의 저돌적인 선봉 장수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먼저 고순은 술을 마시지 않았던 반면 변방 장수들은 거의 술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중원평원의 기근 동안 여포는 금주령을 발표했지만 그의 부하 후성은 여전히 집에서 비밀리에 술을 만들고 있었고 이 때문에 여포에게 거의 공개 처형당할 뻔했습니다. 둘째로 고순은 고결하고 위엄이 있는 반면 변방 장수들은 대체적으로 자유분방하고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잘 일으켰으며 무례하고 오만하게 행동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병주의 장군들은 기병으로 유명했고 고순이 이끄는 함진영은 중보병이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점에서 고순이 병주 출신의 장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순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고순의 출신에 관해서 진류고시 일족 출신임을 주장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태평어람에 인용된 진류기구전에 이르기를
고순의 자는 효무이고 도누함이 어려서부터 빛났다. 아들로서 절도 있었고 효심이 지극했다. 메뚜기 떼들에 의해 재앙이 생기니 보리를 주식으로 먹지 않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순이 진류기구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진류국에서 유명한 사람임에 틀림없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진류국에는 실제로 고씨 일족이 있는데 이들은 여러 세대 동안 연암의 원씨 일족과 통혼했습니다. 조이의 태위 고유와 원소의 조카 고가는 모두 진류고씨 출신입니다. 우연히도 진류의 현인 장막은 연주에서 여포를 도왔던 주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고순이 진류고씨 일족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지역 인사인 장막을 따라 여포에 합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순은 진류국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을 것이고 명문 교육을 바탕으로 그의 고결함과 충정, 절제심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병주 출신의 자유분방한 돌격 정신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리고 고순이 진류고씨 출신이라면 여포와 조조는 이러한 그의 배경 때문에 고순을 중용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진류고씨의 가족이 연암원씨의 가족과 통혼했기 때문에 고순도 원소 일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됩니다. 원소는 여포와 나쁜 관계를 가졌고 한때 누군가에게 그를 암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조조도 원씨 일가를 두려워했고 그와 결혼한 홍농양씨와 진류고씨는 모두 원씨가 몰락한 후 조조에게 억압당합니다. 홍농양씨 집안의 천재 양수는 후계 문제에 연루되어 조조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고유도 조조에 의해 거의 처형당할 뻔했기 때문에 그는 원한을 품었고 추 고평릉 사건을 일으키는 사마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고순이 진류고씨 출신이라는 주장에는 두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조조와 여포가 결전을 벌이기 전에 여포는 진궁, 고순에게 성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기병을 이끌고 출격해 조조의 군량 수송로를 끊으려 했습니다. 이때 여포의 처 엄씨가 반대하며 말했습니다. 진공 고수는 평소 서로 불화하니 장군께서 한번 나가시면 진공 고수는 필시 합심하여 함께 성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고순이 연주의 귀족 가문 출신이라면 도무지 진궁과 사이가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점은 태평열함에 고순이 정말 여포의 지휘 하에 있는 장군 고순일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여러 정황상 해당 기록은 고신의 오기로 보입니다. 즉 고순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기록인 것이죠. 고신은 동안 초기 및 중기의 사람입니다. 북당 서초에는 고신이 고순으로 쓰여진 이유에 대해 남송효종의 이름이 주신이고 피위를 위해 후신을 후순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피위로 인해 후대에 고신이 고순으로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다른 인물을 착각한 혼동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고순이 일단 진류고씨 일족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고씨 일족을 다시 확인해보면 광릉에 고씨 일족의 흔적이 있습니다. 동안 말기에 고흥이 발해 현감을 역임했고 발해고씨 가문이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서진 동진시대와 남북조 왕조 동안 고씨 가문은 널리 명망을 떨쳤습니다. 고환과 그의 후손들은 북제 정권을 수립합니다. 후세의 당나라 사람들은 재상족보 목록을 개정하며 고흥을 발해고씨의 시조로 추존했습니다. 소산고씨족보에 따르면 광릉고씨의 창시자 고해는 고흥의 손자이자 고모의 아들입니다. 발해는 하북의 배후지인 기주에 위치해 있어 난세에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곳에 정착했었던 고해는 중원의 전쟁을 피하고 일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국 식솔들을 이끌고 광릉으로 이주했습니다. 광릉 지역은 한때 서주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유비가 서주를 차지하자 원술은 분노하여 그를 공격했습니다. 동시에 여포는 유비의 중랑장인 단양 사람 허탐의 도움으로 하비를 점령하고 유비를 서주에서 몰아냈습니다. 유비가 서주에서 쫓겨난 후 원술은 광릉 지역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후에 오경을 광릉의 태수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순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면 고순은 발해에서 광릉으로 이주한 고씨 일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포 유비, 원술이 서주를 놓고 싸울 때 고순이 광릉을 떠나 여포의 지휘하에 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추론은 두 가지 문제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순과 진궁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진궁은 연주의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서주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고순은 서주의 광릉 출신이므로 당연히 진궁의 소원과 부딪힙니다. 동양 출신으로 공통의 목표를 쫓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 출신으로 각자의 목표로 대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둘째, 여포가 고순을 믿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고순이 합류한 후 여포는 고순의 군사적 업적이 없었기 때문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맹의 반란이 진압된 후 고순의 군대 통솔 능력은 여포를 크게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고순이 능력을 보여준 이후 여포는 오히려 고순을 점차 배제시킵니다. 그 당시 광릉은 이미 원술의 손에 있었기 때문에 여포는 어쩔 수 없이 광릉의 고시가 원술과 협력 관계에 이르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즉, 원술은 향후 고시 일족 구성원과 함께 고순을 위협하여 그를 여포로부터 반역하도록 손을 쓸 수 있는 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국지 여포전의 기록에 따르면 원술은 장군 기령에게 3만 명의 병력을 주며 유비를 공격했고 광릉에서 대패한 유비는 여포에게 귀의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포의 제장들이 여포에게 장군은 늘 유비를 죽이고자 했으니 이제 가히 원술의 손을 빌릴 만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여포가 그렇지 않소. 만일 원술이 유비를 격파하면 북쪽으로 태산 같은 제장들과 연결될 것이니 나는 원술에게 포위당하게 되어 반드시 구원해야 하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포는 보병 1000명과 기병 200명을 준비해 유비에게 급파했습니다. 이후 여포는 원문사극으로 잘 알려진 150보 거리에서 극 가지창 부분을 쏘아 맞춘 일화로 원술군의 기령을 물러나게 만듭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여포와 원술은 비록 표면상으로는 연합 관계이지만 여포는 항상 원술을 경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항맹의 반란시 진궁이 원술과 비밀리에 결탁하면서 여포의 원술에 대한 경계심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포는 고순의 충성심을 알고 있었지만 원술과의 연결을 의심하고 그를 경계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순은 여포와 동양인 병주 출신도 진궁과 동양인 연주 진류국 출신도 아닌 듯 합니다. 여러 정황상 발해에서 광릉 지역으로 이주한 고시 일족 출신이 확실해 보입니다. 서주 지역이었던 이곳은 차후 원술에게 점령되었고 원술이 직접 광릉 태수의 오경을 임명할 정도로 영향력을 떨쳤던 지역이었습니다. 원술과 연합하였지만 원술을 믿지 않았던 여포는 이곳 광릉 출신이었던 고순을 꺼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항맹의 반란으로 엄청난 능력을 보여준 고순을 여포는 마냥 중용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올곧은 성격이었던 고순은 여포에게 항상 바른 소리로 간언하였고 여포는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조조가 장료와 달리 고순을 처형한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장료와 고순의 상황은 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료는 변방 병주 출신의 돌격형 기병 장수입니다. 여포와 동양으로 여포군의 병주 기병을 맡겨서 앞으로 일어날 원소군의 북방 유목 기병과의 전쟁에서 그대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고순은 중원 출신의 전술적인 중보병 지휘 장수입니다. 필요한 인재이긴 하지만 장료만큼 절실하진 않습니다. 둘째, 장료는 변방 출신이기 때문에 중원 인사와의 연결 고리가 약합니다. 연희에서는 관우가 장료의 처형을 막았다고 나오지만 그건 허구이고 관우와 장료의 친분은 장료의 투항 이후에 이뤄지게 됩니다. 반면 광릉 유력 가문 출신인 고순은 중원 인사와의 연결 고리가 장료보다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원술과의 연결 우려는 여포와 마찬가지로 조조에게도 눈엣 가시였을 것입니다. 물론 충직한 고순이 배반할 리는 없겠지만 고순이 조조에게 귀순한다면 역으로 그 충직이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더구나 광릉 지역은 여포 원술, 차후의 손권까지도 노린 최고 요충지입니다. 적의 수중에 있는 요충지의 유력 호족 인사를 받아들이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분입니다. 장료는 여포의 패색이 짙어지자 스스로 병력을 이끌고 투항을 합니다.
끝까지 저항한 자는 사면하지 않는다. 이라는 당시 암묵적인 룰에서 벗어나 살려줄 명분이 있습니다. 반면 고수는 여포의 투항시까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물론 조조의 성향상 귀순한다면 살려주겠다는 제의는 했겠지만 충신 고수는 결국 죽음을 택합니다. 믿었던 친척 위속은 여포를 배신했지만 푸대접했던 고수는 역으로 끝까지 의리를 지켰습니다. 여포 같은 작은 그릇이 담기에는 너무나 큰 그릇이었던 충신이자 덕장. 고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